반갑습니다. 니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비틀림 응력 집중 계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식의 어떤 커플링으로 축들이 연결되어진 경우라든지 혹은 기어를 그 축에 결합을 해서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이러한 키홈을 판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 단면적이 달라지는 이러한 다단봉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을 할 때 이쪽 부분을 우리가 평면도 상에 2차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게 점을 찍은 부분에서 응력 집중에 의한 그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러한 최대 응력에 의해서 가장 그 취약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축에 우리가 어떤 파손에는 물론 이러한 최대 응력뿐 아니라 어떤 피로 현상이라든지 혹은 진동에 의해서도 파손이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재료역학에서는 고려를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최대 응력이 발생되어지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때 이 최대 응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여태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공식처럼 어떤 정형화된 공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음에 오른쪽에 이러한 테이블과 같이 어떤 실험 데이터로 우리가 어떤 계수를 곱해서 최대 응력을 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축하중 부재에서도 살펴보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그 응력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러한 공식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때 최대 우리가 전단 응력을, 물론 비틀림 그 모멘트, 즉 토크가 작용했을 때의 응력은 우리가 최대 전단 응력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 우리가 만일에 C번 같은 다단봉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면적이 클수록 단면적이 작은 경우보다 응력은 작게 나오고, 따라서 강도는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손은 이러한 단면적이 작은 이쪽 부분에서 파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일단 우리가 K에 대한 것은 테이블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이때 TC 나누기 J는 이 작은 축 부분에 걸리는 토크와 이쪽 부분의 반지름, 그리고 이쪽 작은 축 부분의 극관성 모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는 우리가 테이블을 통해서 그 값을 찾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쪽 그림에서 우리가 어떤 이쪽 작은 부분의 그 지름을 스몰 d라고 하고, 큰 쪽을 라지 d라고 하고, 또한 이렇게 단면적이 달라지는 부분에 이쪽 그 반지름 R, 즉 필렛을 우리가 R이라고 했을 때, 그 응력 집중 계수 K는 만일에 그 스몰 d 분의 라지 d의 값이 2.0이 나왔고, 또한 필렛을 우리가 어떤 스몰 d 분의 라지가 아니고 필렛 R의 B가 만일에 0.15라고 하면 이쪽 부분에 우리가 앞서 2.0이라는 그 그래프에 있어서 1.5 부분을 추적해서 찾아가다 보면 만나는 부분이 그러한 우리가 축을 설계했을 때의 응력 집중 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A번 같은 경우는 제가 커플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을 뭐 실무자들이 보시면 이제 뭐 플랜지를 결합한 것이 아니냐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물론 이제 축과 축을 우리가 결합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플랜지로 결합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이제 고속으로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제 플랜지는 그 이런 그 축들의 중심에 싱크를 맞추는 것이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밀하게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커플링으로 이제 조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커플링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일단 가장 뭐 대표적인 형상의 그 뭐 커플링이라고, 책에서는 이제 커플링이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었는데, 일단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어떤 이제 축과 축을 회전하는 축을 연결을 할 때는 그 커플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우리가 유체관이나 혹은 뭐 저속으로 회전하는 경우는 이러한 식의 어떤 플랜지로 이제 결합을 해도 이제 상관은 없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단봉을 이제 영어로는 스텝트 쉐프트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축을 이제 이 AB 부분에 이제 베어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이제 다음과 같은 토크가 이제 작용을 하고 있을 때 그 최대 응력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또한 이제 이러한 접합부에 이제 필렛 반지름이 이제 6mm로 주어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제 축에 이제 최대 응력이 걸리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축의 단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은 이쪽 그 축의 그 반지름이 20mm인 이쪽 부분에서 이 접합부에서 파손이 아니라 이제 최대 응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러한 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에 선반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문제에서는 접합부로 되어져 있는데, 어떤 용접으로 접합을 하기보다는 이제 한 번에 선반 가공으로 이제 가공을 할 것이고, 이제 가공을 할 때 항상 이러한 모서리 부분에 이제 필렛을 주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응력 집중에 의한 이제 최대 응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필렛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공구에도 이제 그 반지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벽한 이러한 직각의 그 형상을 가공을 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 부분은 우리가 임의로 필렛을 주지 않아도 이제 어떤 공구 필렛에 의해서도 아주 그 작은 값의 이제 필렛은 항상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차피 축의 최대 응력은 이쪽 부분의 축지름이 작은 부분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면 될 것이고, 일단 이제 60Nm가 작용하기 전에 이제 이 축의 임의 부분을 잘라서 우리가 자유물체도를 도시를 해보면, 이때 이제 내력 토크 T는 어차피 베어링은 우리가 그 반력 토크는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이쪽에 작용을 하는 30Nm 밖에 없기 때문에 토크는 이제 30Nm가 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응력을 구할 때는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부호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30Nm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단 응력도 우리가 이제 평면 응력에서는 이제 부호별로 이제 방향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부호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되겠고, 먼저 이제 K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지름비를 이제 구해보면, 일단
이제 여러분들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문제에서는 반지름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지름으로 하기 위해서 2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지름 B는 계산을 해보면 2가 되게 되고, 이제 이쪽 작은 쪽의 지름과 필렛의 B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0.15가 산출이 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대로 그 테이블을 이제 추적해서 K 값을 구해보면 K는 1.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그 타우 맥스는 실제로는 이제 이쪽 접합부에 이제 걸리는 최대 전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K는 1.3을 대입을 해주고, 이제 토크는 우리가 앞서 산출한 30Nm, 그리고 반지름은 20mm를 대입을 해주고, 이제 극관성 모멘트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원형에 대한 극관성 모멘트인 이제 2분의 파이 r 4승에서 이제 r 부분에 0.20mm를 이제 미터 단위로 환산해서 대입을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30이 아니라 3.10 메가파스칼로 이제 산출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접합부를 우리가 단면도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우리가 만일에 어떤 이러한 다단봉이 아니라 그냥 이 축만 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이제 전다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은 우리가 이 다단봉에 이제 이러한 다단봉으로 되게 됨에 의해서 이렇게 단면적이 바뀜에 의해서 이 접합부에 이제 발생을 하는 이제 최대 전다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 풀이에서는 어떤 뭐 실제 전다 능력의 분포도라고 이제 주어져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그 제 채널의 NCS 영상들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축 설계를 해서 한번 이쪽 부분에 이제 필렛을 주고 이제 이러한 비틀림 모멘트를 줘서 이제 응력 해석을 한번 진행을 해 보셔도 이제 유사한 형상으로 이제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